문명의 흔적이 없는 그런 오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야생에서 느껴지는 원초적인 어떤 심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람 소리, 새소리, 나무 잎사귀들 이렇게 스치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만 딱 있는 그 공간 안에 있으면 저도 그 안에 같이 녹아드는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깊은 숲의 이미지를 그리는 김춘재 작가입니다. 춘재. 안녕하세요. 반갑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네 작업실은 진짜 처음 온 것 같다. 네, 그렇죠. 처음 오셨죠. 여기가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제가 온 지 2019년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한 5년째 됐죠. 오래 있었네. 야, 요즘 이 작업하고 있는 건가?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깊은 숲 안에 있는 어떤 심연이랄까요? 약간 이런 거를 통해서 반대로 비춰지는 나의 마음이라든가 나의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저 앞에 있는 숲에 이입을 시켜서 관조하듯이 나의 감정을 대상화시켜서 제 작품을 보는 관객분들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 투영되는 그런 어떤 거울 같은 작업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실제 풍경을 보고 작업하는 거야?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던 숲의 이미지가 있었고, 다른 작업들은 그냥 저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숲도 있고 실제 숲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 그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있던 부분들을 약간 관념삼수처럼 네, 그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재료가 유화인가? 네, 그냥 유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유화예요. 원래 전공이 사실은... 네, 원래 제가 동양화를 했었었죠. 제가 원래 수목 작업을 많이 했었었는데 재료적인 한계를 저 스스로가 그냥 느꼈던 거예요. 그때 우연히 유화 물감을 만나게 됐는데 캔버스 위에서 이 물감이 이렇게 뒤엉키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수목 같은 경우에는 한지에 이렇게 보통 흡수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유화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천 위에서 물감이 덩어리져서 이 덩어리진 물감을 내가 원하는 대로 휘저어서 이끌어가는 느낌이랄까요? 그게 좀 더 전 좀 직관적이라고 좀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캠퍼스 자체가 네가 생각하는 그 팔레트라는 거는 느낌인 거네? 예, 물감을 약간 그런 게 그린다는 있어요. 느낌? 예, 맞아요. 이게 그래서 항상 그 마르기 전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그래서 주로 그렇게 많이. 그럼 이거 다 붓으로 이 작업들을 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세필붓. 세필? 네, 세필붓. 처음에 유화를 만들기 시작할 때 1호짜리 붓으로 이제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분 말하는 건가? 예, 맞아요. 이게 제가 주로 쓰는 1호짜리 붓인데 이게 보통 수채화에서 쓰는 1호짜리 붓이에요. 그러네. 네. 나도 쓰는 붓이야. 예, 맞아요. 이걸로 이걸 다 그렸다고? 네, 사실 이렇게 큰 작업 같은 경우에는 1호짜리로는 안 하고 하나 좀 사이즈가 키워서 2호짜리로 하는데, 야, 1호나 2호나 어차피 작은 붓이고. 1호짜리 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작은 작업들, 보통 한 50호 이하나 아니면 80호 이하 작품 같은 경우에는 1호짜리 가지고 쭉 다 하고 80호 이상으로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2호짜리로 넘어가고. 근데 사실 1호나 2호나 큰 차이는 없는데 맞아요. 심리적인 그런 건가? 예, 붓털이 몇 개 좀 더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넓어지겠지 하면서. 그렇지.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거 파는 팔레트인가? 아니요, 이게 팔레트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생수통이에요. 생수 물통. 요렇게 돼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얘가 옆에 이렇게 붙어서 이게 통이 되는 거죠, 원래. 네, 이렇게 통이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잘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팔레트를 쓰는 거야? 네, 물통에 잘라보면 이렇게 칸이 자연스럽게 생기다 보니까 그 한 칸 한 칸에다가 물감을 하나씩 짜서 팔레트처럼 쓰는 거죠. 이건 아이디어 상품 같다, 야. 네, 요거 아주 제가 벌써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해서. 그때 하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바로 사실 일회용으로 버리긴 하죠. 어차피 쓰레기 나오는 거는 똑같겠다 싶어서 뭐 이렇게라도 좀 줄여보자,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 많이 돌아다니면 지금 별의별 게 다 나와.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그런 재료를 만들어서 또 하고. 사실 저도 이거 공시엘 TV 매우 좋아하니까 항상 올라오는 거 다 보다 보니까 그 예전에 변모웅필 작가님께서 변웅필 작가. 예, 그분 작업실에 이렇게 철망 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서 그림을 말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너무 좋은데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따라서 사서 저도 이제 여기다가
걸어서 그림도 말리고 좀 오래 보고 싶은 그림은 좀 걸어서 한참 두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가면 조금 많이 쓰겠네 작가들이. 그러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전부 다 막 저렇게 쓰고 있고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채필로 하는 이유가 있냐? 사실 처음에 유화를 만질 때 동양화과를 졸업하다 보니까 유화를 어떻게 그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잘 모르니까 그냥 묘사부터 해보자 였었어요. 묘사는 어쨌든 이게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묘사를 하려면 좀 이게 세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디테일하게 잘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막 이제 막 작가로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게 클 때여서 일단 밀도 면에서는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는 말아야지, 부끄럽진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때 그래서 이제 세필 가지고 최대한 밀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그것만 가지고도 볼만한 그런 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가 이제 서양화 재료를 쓰지만 상당히 기법적인 거는 약간 동양화 느낌들이 많이 나. 네, 맞아요. 사실 배운 게 동양화다 보니까 이게 붓질 자체가 동양화에서 하는 붓질인 거죠. 그래서 산수화를 그릴 때 쓰는 이 붓질 방식들이 있거든요. 어떤 준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륵법 같은 것도 있고 몰골법 같은 것도 있겠고 약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섞이면서 유화 물감을 쓰지만 사실 이 붓질이라든가 붓터치라든가 이미지의 표현은 그런 동양화에서 하는 그런 붓질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이 대충 뭐 마테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게 붓질이잖아. 네, 맞아요. 소위 말하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보면 훨씬 붓질이 보이는데 좀만 이렇게 멀리 딱 가면 네, 정말 맞아요. 깊은 숲속에 들어온 느낌이 좀 들거든. 네, 맞아요. 산수화는 되게 그 구상적이잖아요. 형태가 명확하게 있고 하지만 포인트는 그런 명확한 형상 속에서 어떤 추상적인 관조 아니면 추상적인 어떤 감정 아니면 추상적인 무언가를 이렇게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의화라 그러잖아요. 사의화. 네, 사의화라 그래서 선비의 어떤 의도 아니면 어떤 그런 생각 같은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문인화라든가 산수화 같은 걸 그렸는데 제 작품도 굉장히 구상적으로 항상 이렇게 형태가 나오지만 추구하는 것은 약간 좀 그런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화면의 구성이 과거의 산수화를 그리는 구성 그대로 이제 화면도 좀 위아래로 긴 폭에 맞아. 동양 산수 딱 그 포맷이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위나 이거 산 그릴 때도 과거의 그 준법, 뭐 피마준이든지 뭐 부벽주든지 이런 준법을 쓰듯이 바위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소나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꽃 한 송이 이게 빛이 촉 내려오는 뭐 이런 식의 작품들을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작품들도 약간 비슷한 구성이에요. 이렇게 한쪽 그리고 사선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이런 구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 네, 보통 이거를 동양화에서 변각구도라 그러는데 이게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를 저는 그걸 완화시켜서 한쪽으로 이렇게 샥 몰려 있는 느낌들. 이건 반대쪽에서 이렇게 몰려 있는 이런 느낌들을 이미지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그런 한국화적인 그런 기법들도 계속 응용을 하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묘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동양적인 어떤 그런 걸 하지만 재료적인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물성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직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실제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무언가다 보니까 실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실제로 피부로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존 같은 것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동양화 한국화 같은 데는 네. 그 여백이 많잖아. 그렇죠. 다 비워놓는 거지 사실. 네. 비워놓는데 너 작품 같은 건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이제 어둡게 블랙 같은 느낌으로 채워져 있는 느낌 들잖아. 그렇죠. 저는 블랙과 화이트는 같은 속성이라고 보거든요. 네, 어차피 블랙이 있어야 화이트가 있는 거고 화이트가 있어야 블랙이 있는 거고 검은색으로 했지만 저는 이것도 그냥 여백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마치 우주 같은 거죠. 우주는 새까맣지만 그게 그냥 통으로 여백이잖아요. 우주는 마음속 우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여백인 거예요. 저는. 그러네. 낮과 밤도 마찬가지 있잖아. 네. 낮에 보는 하늘과 네. 밤에 보는 하늘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약간은 너는 밤의 풍경인 거겠네? 이렇게 바탕을 까맣게 하는 그림들은 사실 저의 예전 작품들이 까맣게 밤 작업을 하는 작업들이 맞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밤 작업은 말 그대로 밤의 느낌으로 이렇게 했었었는데 사실 저의 예전 과거 작품들 중에는 그냥 여백을 말 그대로 여백으로 하얗게 남겼던 낮
작업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반대로 검게 그렸던 밤 작업들이 이렇게 좀 약간 양분되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사실 그때는 이게 가까이서 이렇게 붓질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걸 보면은 똑같이 김춘재 작가의 작품인데 좀 멀리서 크게 보면은 너무 낮과 밤으로 너무 양분되어 있으니까 아 이걸 어떻게 좀 합쳐볼까. 그때 당시에 낮 작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숲 같은 거 좀 많이 그렸고 밤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인공물의 조명이라든가 뭐 네온 사인 같은 것 뭐 그런 색깔들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사이에서도 좀 약간 너무 양쪽으로 갈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쳐볼까 하다가 낮에 많이 그렸던 숲을 그리면서 바탕은 밤처럼 까매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합친 거죠. 그래서 이 검은색 여백이라는 것이 사실 산수화에서도 항상 하얀 여백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게 이게 조선시대 중기 때 그 이금산수화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금삼수? 네, 이금산수화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한지를 까맣게 먹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 맞아. 가지고 이제 금색으로 산수화를 그리는 그런 산수화가 잠깐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본 것 같아. 예, 그걸 보고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좀 나름대로 좀 연구를 했던 거예요. 딱 그걸 보니까 이해가 좀 되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네가 말한 것처럼 어둠이라는 자체가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이제 비어 있는. 네, 그렇죠. 근데 너 이제 그림 보면 저기 가운데 있는 민들레가 있잖아. 네, 그렇죠. 민들레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어떤 의미지? 제가 이 민들레를 그리기 시작한 게 한 3년, 4년쯤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막 우울증이 좀 심하게 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병원도 가고 심리 상담도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많이 나아졌죠.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 이제 작업실을 오는 길에 길 한쪽 구석에 민들레가 살짝 이렇게 탁 펴 있는 거예요. 갈라진 틈이라든가 막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막 많이 있는데 그 틈에서도 꽃이 이렇게 딱 펴 있는데 이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위로가 됐어요. 아, 이렇게 막 내 주변 환경이 내가 꿈꾸거나 생각하던 상상하던 그런 환경이 아니어도 아, 그래도 꽃은 피는구나. 그래도 꽃은 꽃이구나.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되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민들레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그냥 민들레만 딱 그리기는 뭔가 아쉽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그릴까 하면서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어디 약간 이런 숲 같은데 여행을 다니는 걸 좀 좋아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어느 날 봤는데 비 내림이라 그러죠. 하늘에서부터 빛이 딱 떨어지는데 그 빛이 딱 떨어진 지점이 환하게 빛나면서 아, 저기에 있는 그 어떤 존재는 저 햇살 받으면서 너무 따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민들레가 생각나면서 아, 저기 민들레나 뭐 이런 거 하나 딱 펴 있으면 그 민들레는 참 되게 따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럼 저런 풍경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가운데 빛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이 주변은 약간 어둑어둑한 이런 풍경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우울 같은 것들 막 고민들, 힘든 불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았던 거죠. 그 빛 내림이. 어떻게 보면 약간 너를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투영됐다는 부분들이 네. 이제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한테 이제 하나의 따뜻함을 좀 선사하고 네. 싶었던. 저 스스로도 되게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그랬으니까 그걸 저 스스로 좀 이렇게 위로하고 싶었던 거죠. 따뜻하게 보듬어줄 네. 수 있는. 오늘 이제 너 이런 작업 얘기 좀 듣고 보니까 좀 네 거 좀 써가지고 네. 내가 너를 좀 더 간주하는 입장에서 좀 그려가면서 네.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어떨까? 아, 좋습니다. 너의 이제 이 숲속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얘기해보자고. 제가 처음 이제 작가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사회 비판적인 풍경들, 이미지들, 어떤 사건과 사고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때는